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습득의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숙달의 단계에서는 분석하고 정리하고, 결국에 이제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그것을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언제부터 이제 암기를 하냐면 7월 달이죠.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암기가 다 됐으니까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아니고요. 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까지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세워서 시험 보는 날까지 암기를 하겠다. 암기를 위한 문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자, 문풀과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기가 왜 제대로 안 되는가? 뭐 장특법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특수교육학의 내용도 그렇고 초등교육과정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7월부터 암기를 하게 되면 나의 한계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내일 기억나는 것은 몇 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럼 암기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암기가 안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인지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이제 심리학자인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암기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했죠. 암기와 관련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외워야 될 것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이제 준 다음에 그것을 외우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날짜마다 있지만은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암기하고 있는 기억량은 급속도로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암기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내가 외운 것의 34%만 남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몇 퍼센트만 남습니까? 내가 외운 것의 20%만 남게 된다. 결국 80%는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달픈 암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암기와 관련해 가지고 자, 암기하는 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왜 암기가 제대로 안 되는가? 자, 인간이 가진 인지적인 기본적 한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철저하게 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암기 비법은 백지 인출입니다. 백지 인출이다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외웁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 한번 읽어보면서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한 두세 번 얘기해보고 오케이 외웠어, 다음 거. 두세 번 얘기해보고 한두 번 써보고 오케이 외웠어, 다음 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음날 기억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기억은 하루가 지나면 34%가 남습니다. 34%가 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다 철저하게 외워야 되는 것이죠. 대충 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외워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번 주에 지적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외워야 된다. 외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서브노트에 있는 것이겠죠. 자, 서브노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듯이 외우는 것을 백지인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목표를 세워야겠다. 그럼 내가 오늘 암기를 할 때에 자, 점심까지의 목표, 그 다음에 저녁까지의 목표,
밤까지의 목표, 하루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는 서브노트 한 장, 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저녁까지는 서브노트 한 장, 그 다음에 밤에는 서브노트 한 장, 이래가지고 뭐 지적장애 정의부터 해가지고 지적장애 특징까지 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자, 아침에 서브노트 한 장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책상에서 일어날 때는 서브노트 한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쓰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내가 공부가 오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늘 목표로 세운 서브노트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지 인출할 때, 자, 서브노트에서 외워야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눈으로 한번 보고 소리 내서 말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제 써야 됩니다. 손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외워야 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의 구조를 먼저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자, 이 문장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3개의 구조, A, B, C라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자, 읽어봤더니, 자, A에는 핵심 키워드 하나, 핵심 키워드 둘, 자, 핵심 키워드 B에는 하나, C에는 핵심 키워드 하나가 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고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선 인지를 하고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구조별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울 내용을 갖다가 한 줄을 그냥 아무렇게나 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끊어지는 마디가 있잖아요. 끊어지는 마디별로 여기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딱딱딱 끊어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갖다가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A, B, C 구조대로 딱딱딱 끊어서 쓰면서 외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몇 번 쓰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쓸어가지고 이제 외우는 것인데, 자,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말은 백지에다가 내가 외운 것을 다 쓸 수 있게끔 인출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외워야 되는 문장을 내가 이제 몇 번 쓰면서 외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백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완벽하게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을 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아까 대체 이렇게 몇 번 하면서 외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를.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네, 백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백지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 백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백지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두 번째 문장 쓰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부터 이어서 쓰고 두 번째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다가 막혔어요. 막히면 어떡합니까? 보고 씁니다. 보고 씁니다.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연습장에다가 몇 번 쓰면서 외우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막혔는데 두 번째에서 통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럼 세 번째 걸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써보고 다시 백지를 꺼내서 테스트를 해야겠죠. 자,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씁니다. 두 번째 문장을 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씁니다. 오케이죠. 네 번째 문장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막혔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다는 겁니다. 다시 안다는 겁니다. 자, 외우고서 다시 또 백지를 꺼냅니다. 자, 백지를 꺼내면서 어디부터 씁니까? 첫 번째 문장부터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브노트 3장을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완벽하게 쓰면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백지 인출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암기하는 방법 첫 번째 뭐다? 백지 인출이다. 정확하게 외운다. 철저하게 외운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도 인간은 몇 퍼센트만 남아있다? 하루만 지나면 내가 암기한 것의 34%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워도 하루가 지나면 34%가 남아있는데 이거보다 허술하게 외우면 얼마가 남아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운 사람과 그냥 몇 번 써보고 테스트 없이 다음 걸로 넘어간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운 사람이 대충 외운 사람보다는 3배, 4배의 효율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6월까지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누구나 다 합니다. 언제부터 달라집니까? 7월부터 사람마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격을 향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은 무의미한 시간을 반복하느냐는 7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백지 인출을 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힘들죠. 이걸 못해서 커트라인 근처에 못 가는 겁니다. 이걸 못해서 1년에 끝낼 거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커트라인 근처에라도 가고 싶으면 뭘 하라는 겁니까? 백지 인출을 해야 된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암기 기계다, 암기하는 AI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가다를 뛰는 겁니다. 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합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공부해서는 빨리 합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백지 인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지 인출을 해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루가 지나면 34%의 기억이 남아 있고 이틀이 지나면 더 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20%의 기억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억이 조금 오래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내가 한번 학습했던 것들 다음 주기에 학습할 때 재학습하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지 인출할 때는 3일이 걸렸다면은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백지 인출할 때는 이틀이 걸리고 그 다음엔 하루가 걸리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 의미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의미학습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쓰라는 겁니다. 유의미하게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어떤 유의미한 방법을 씁니까? 뭐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방법들, 또 서브노트 조직화의 방법들 또 모두 있습니까? 외울 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운다든가 또는 의미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암기한다든가 요런 방법들을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뭐 청킹이라 그래가지고 뭐 앞글자를 따가지고 뭐 교육과정을 외운다든가 아니면 서브노트라는 것도 이미 하나의 조직화 전략이죠. 외워야 될 내용을 중구난방으로 쭉쭉쭉쭉 여러 개를 가지고 보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외우는 거, 의미 있게 암기하는 전략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러한 의미 학습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암기율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재학습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전략적 학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략적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결국에는 내가 뭐 지적 장애를 외워도 20%만 남고 80%는 날아가요. 학습 장애를 배워도 80%는 날아가고 20%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네. 내가 공부를 조금 해보면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암기가 돼 있는 것과 암기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암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맨날 반복할 필요는 없겠다. 암기가 되어 있는 거 굳이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암기가 됐는데, 자, 20%가 남아 있는데 굳이 그 20%를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암기가 안 된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기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자주 빈번하게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지인출이라든가 의미학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암기되는 내용이 있고 암기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몇 번 외웠는데도 암기가 잘 안 되네. 자, 이거는 계속 봤는데도 쉽게 암기가 되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암기가 잘 안 되는 내용을 더 빈번하게 자주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암기가 되어 있는 것과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구분합니까? 평가의 틀이 있어야겠지. 자,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풀 해보면 알겠다, 그지? 자, 계속 백지인출하면서 7월 8일 외웠는데 9월 돼도 암기가 안 되는 것들, 문제 풀었는데 계속 틀리는 것들, 또 뭐도 있을까요? 스터디할 때 뭐 합니까? 백지인출이나 구두인출 테스트를 보통 합니다. 이거 스터디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은 이 백지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주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요인,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하면 뭐 합니까? 오늘 내가 외웠는데 이건 안 외워졌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7월, 8월, 9월 정도가 되면은 9월부터는 내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많이 쉽게 외워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전략학습을 하려면 뭘 한다? 처음에는 암기가 된 것과 암기가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자,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구두인출이든 백지인출이든 문풀이든 뭐고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외우고 있는 것과 외우지 않는 것, 외워지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스스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에 가까워서 얘기했죠. 시험에 뭐 한 달 남기고 2달 남기고 정도가 되면 어떤 것들은 쉽게 외워지는구나, 어떤 것들은 계속 틀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한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기가 된 것은 암기가 안 된 것보다 조금 반복하면 되겠네. 반대로 암기가 안 된 것은 암기가 된 것보다 더 많이 반복하면 되겠네. 다시 얘기하자면 뭘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까? 암기의 비중을 조절해라. 모든 내용을 모두 다 똑같은 주기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암기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그 비중을 조절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중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암기 카드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암기 노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 이론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면, 암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증명되어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 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카드 하나에다가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앞에다가 쓰고요. 뒷장에는 답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카드를 갖다가 외워야 될 내용들을 이제 다 만드는 겁니다. 다 만들고, 자,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외운 내용과 외우지 못한 내용이 다 이제 분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명함꽂이 같은 것을 이제 하나, 사는 겁니다. 명함꽂이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분류하냐면, 처음에 이제 분류하면 이제 두 개로 이제 분류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암기가 된 것들, 암기가 된 것들을 이제 뒤에다가 놓는 겁니다. 암기가 안 된 것들은 앞에다가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가지고 공부하냐 그건 아니에요.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대로 그 주기대로 뭐 예를 2달에 한 번, 뭐 6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노트는 서브노트로 가는 거고 서브노트 별도로 이제 가점을 줘가지고 외우는 부분들을 따로 이제 만드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해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자, 분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더 많이 반복하면 되지. 뒤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외웠다면 앞에 있는 내용은 한 달에 3번 외우면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 암기가 안 될 것인데 반복하다 보니까 이건 암기가 완벽하게 됐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뒤로 넘기는 거야. 그런데 뒤에 암기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암기가 안 됐어. 그럼 얘를 앞으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재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몇 차례 하다 보면 2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4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4칸 정도로 나눠가지고 맨 뒤에는 뭡니까? 아무리 해도 계속 남아있는 내용들. 자, 이거는 암기가 되긴 됐는데 간혹 틀리는 내용들. 자, 이거는 자주 틀리는 내용들. 완전 틀리는 내용들. 그럼 어떻게 돼? 이 앞에 있는 것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뒤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 빈도를 줄이고 맨 끝에 있는 거는 간혹 가다가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비중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왜 하기 힘드냐? 카드를 다 만들어야 되고 계속 비중 조절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힘들어요. 영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상품화돼 가지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것들은 또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건 뭐냐?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암기 노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냥 노트 한 권을 사는 겁니다. 노트 한 권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적는 겁니다. 자, 뭘 적느냐? 자, 모고 할 때 내가 여태까지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틀리는 것들 여기다가 적습니다.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모고 풀다 보니까 나는 몰랐던 이론인데 선생님이 새롭게 설명을 해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완전 생소한 이론이 있습니다. 외워야겠죠? 여기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가 있고 암기가 노트가 있잖아. 그럼 서브노트에서 내가 암기 안 된 내용을 외우려면은 그 서브노트를 전체를 외우는 그 주기가 와야지 그거를 한번 외울 수가 있잖아. 외우는 게 안 되는데, 암기가 안 되는데 서브노트 한 번 주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우면 얼마나 효과가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브노트는 서브노트 나름대로 주기를 가져가고 더 빈번하게 외워야 되는 내용들만 따로 추려가지고 노트를 마련한다는 거야. 계속 추가가 되겠지.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추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주 본다는 겁니다. 자주 본다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내 시험 볼 때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볼 때가 오래 걸리지, 계속 보면, 금방금방 봅니다. 어떻게 봤느냐?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일 한 번 이거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내일도 보고요. 내일 모레도 보고요. 시험 날까지 계속 봅니다.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외워지던 내용이 다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문풀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잘 외워지는 것과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 구분이 되면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암기 안 된 것들만 모아서 암기 됐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중을 더 가지고 빈번하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주 외워라. 자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20%만 남고 80%는 날아갔는데 그 80%를 계속 20%보다 더 반복을 해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는 기억이 많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것도 귀찮다. 세 번째,
기본 이론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 이론 교재가 있잖아요. 기본 이론 교재를 계속 시험 때까지 볼 거 아닙니까? 자, 문풀 보고 뭐고 하고 백지 인출하고 구두 인출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계속 못 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별표를 칩니다. 그 파트에다가. 또 그 다음에 그 파트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기가 왔어요. 서브노트를 또 외우고 한 번 주기가 왔는데 또 여기서 틀렸어요. 별표를 칩니다. 얘는 한 번 별표 쳤었는데 이번에는 외웠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론서에서 빈번하게 외워야 될 건 뭡니까? 별표가 많이 누적된 내용은 자주 빈번하게 더 철저하게 외운다는 겁니다. 더 많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암기 카드는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암기 노트나 기본 이론 교재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추천한다? 암기 노트를 추천을 한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주기를 맞추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원리만 기억을 하면 돼. 그 원리는 뭡니까? 잘 안 외워지는 것을 자주 반복한다는 겁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빈번하게 반복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잃어버린 80%의 기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만약에 헬륨 풍선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 풍선이 몇 개입니까? 500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500개 풀어놓고 그 풍선 잡으라 그러면 한 번에 500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다. 어떻게 합니까? 몇 개는 잡고 몇 개는 다시 풀어지고 몇 개는 잡고 몇 개는 풀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다른 사람보다는 풍선을 몇 개 더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암기되지 않는 내용들은 더 반복한다. 비중을 조절해서 반복한다. 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암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암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문 풀 때 이제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문 풀 때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자, 자, 이 백지 인출을 정확하게 좀 효율성 있게 가져가려면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지? 자,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고를 하면서 조금 일찍은 문풀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암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암기력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의사결정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고등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른다든가 그 사고 과정이 정교하지 못한다든가 또 뭐도 있습니까?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형식을 모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풀 모고를 하면서 자신의 스킬을 점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대충 읽는다. 무엇과 관련해서 쓰라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쓰지 않는다. 바르게 쓰시오. 이유를 수정하시오. 이유를 쓰시오. 바르게 수정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수정하지 못한다. 자, 무엇과 관련된 장점을 쓰라 그랬는데 하나를 특정하지 못하고 다른 장점을 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문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푸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자, 그걸 통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킬을 점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잘 만나면은 어떻게 문제 푸는 거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인데, 자, 그거 말고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또 이 실수와 관련해 가지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첨삭을 받는 겁니다. 첨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정 부분들을 빼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장점을 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에서 장점을, 그런데 A의 특성을 고려한 장점을 한 가지 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근데 보통 장점 쓰라는 거 까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답을 써야 되니까. 이걸 이제 놓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뭘 놓칩니까? A의 특성 고려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A의 특성 고려라고 하는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자꾸 놓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알면 끝나면 됩니까?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해결 방법 뭡니까? 자, 첫 번째 기계적으로 하면 돼, 그지? 자, 첫 번째 A의 특성이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 검토해가지고, 자, 어떤 특성이 장점과 연결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장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외운 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이 장점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써야지. 여기다가 문제지에다 간단하게 쓰고 하나씩 검토를 해가지고 요게 이 특성이랑 맞네,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케이스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효과를 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자, 학생의 특성은 이런데 이 중재 방법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빼먹는 거죠. 자, 그럼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꾸 이런 문제를 틀린다, 그럼 첨삭 받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잘못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생각합니다.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자, 틀리지 말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회 보고 풀다가 이렇게 틀린 문제 다 체크합니다. 다 체크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접근해서 틀렸다, 씁니다. 명시적으로 씁니다. 자, 그런 문제 모아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자, 그러면 2회 모의고사 풀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험 보기 전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됩니다. 나는 첫 번째 이런 실수하고, 두 번째 이런 실수하고, 세 번째 이런 실수하니까, 자, 문제를 풀 때 이런 유형이 나오면 바로 명시적으로 이 문제를 캐치할 것이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냥 이 문제든 저 문제든 그냥 문제 풀면서 생각 없이 그냥 순서대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쭉 풀다가 이 문제 내가 자꾸 A의 특성을 빼먹고 쓰는 이런 실수의 유형이 반영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첫 번째, 자, 스킬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정답을 찾는 하나의 사고 과정을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습 과정 속에서 계속 실수하는 나의 실수의 유형들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자, 이 실수에 대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 해결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문제를 찾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안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이것을 계속 인지하고 또 다음 문제 풀 때 적용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뇌새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백지인출 암기 잘하면 컷 근처에 간다. 자,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컷보다는 5점에서 10점 많이 맞춰야 되는데, 강론에 있는 내용을 다 그냥 훑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엔 그렇게 출제가 안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고득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선 이제 기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기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거기서 틀리면 답 없어. 남들이 맞는 문제는 다 맞아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득점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대부분 틀리는 문제를 맞춰야 돼. 다 맞출 수는 없어. 요새는 완전히 좀 그 구석에 있는 강론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논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10점 정도 있으면 적어도 3점은 맞춰야 돼. 몰라도 맞춰야 돼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고득점 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기를 철저히 하면 컷 근처에 온다. 고득점을 하려면 적용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년 전체 과정에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암기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력을 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임용고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임용고시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해수욕장 가보셨죠? 바닷가에 가면은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 백사장에 가면은 모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물질이나 불순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개 조각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1년 동안 백사장에 있는 모래들을 하나씩 다 들춰보는 과정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사장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을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용고시에 나오는 몇십 개 안 되는 진주를 찾는 과정이 임용고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노력과 인내와 눈물이 필요한 과정이 임용고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합격을 한 선배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너무나 고통의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냥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뭐 제 강의를 들으시든 강의를 듣지 않으시든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 맡기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제 카페가 있습니다. 한경 임용전략연구소라고 하는 카페가 있으니까 그곳에 이제 상담을 남기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사전 질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제 카페에다가 그 해주신 질문도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셨겠죠. 그것들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답안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뭐 합격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